아직도 다리에 잠깐 힘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리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이렇게 넘기고 계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상 신호를 가볍게 넘기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결국 큰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뇌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뇌경색과 뇌출혈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지러우면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손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져도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래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며 넘기던 이런 증상들 중 상당수가 바로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신호라는 겁니다. 놀라셨나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상식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전조 증상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혈관 질환의 70%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흔한 증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챌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상식, 즉 뇌졸중은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는 사실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 차례 미니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신호들이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위험한 전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리 알아채고 예방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인생 후반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단순히 병원 비용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걷는 능력, 말하는 능력, 기억력, 일상생활의 독립성까지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의사생활 동안 그 변화를 너무 많이, 너무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조 증상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정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뇌졸중 증상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장 내 몸에서 위험 신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지, 또 일상에서 어떤 위험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중에 손저림다리 힘 빠짐 갑작스러운 말 더듬거림 같은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1초밖에 걸리지 않는 행동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고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한 영상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오늘도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책임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뇌혈관 상식을 뒤집고 진짜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진료실로 들어오시던 한 어르신이 문을 잡고 잠시 멈춰 서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눈앞이 번쩍하면서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금방 괜찮아져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그분의 표정은 가볍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방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들이 바로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전조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졸중이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쓰러지고 말도 못하고 팔다리 마비가 오고 그런 장면만 떠올리며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혈관 질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조용히 다가오는 사인입니다.
몸이 미리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조 증상은 절대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잠깐 어지러웠던 것, 한쪽 팔이 잠깐 저렸던 것, 말이 조금 꼬였던 것. 이 모든 순간이 사실 뇌혈관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뇌혈관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일상, 걷고 말하고 밥을 먹는 것조차 다시 배우는 걸로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조 증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조 증상을 느끼고도 그냥 참고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오기 미안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넘기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뇌혈관은 우리가 기다려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말도 없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전조 증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몸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정보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가 뇌혈관의 위험 신호일 수 있구나. 이렇게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보였던 증상, 논문과 임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전조 신호, 그리고 일상생활 중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형태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신호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뇌혈관을 급격히 약하게 만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채널 인생후반 노후건강은 바로 그 목적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상 속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데 단 1초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전조 증상을 이미 경험하고도 묵묵히 버티다가 결국 큰 병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중 한 분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정말 활동적이시고 큰 질병 한 번 없으셨던 60대 후반 남성이었죠. 그분은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혀가 잠시 굳은 것처럼 말이 머릿속에서는 분명한데 입으로 잘 나오지 않는 상태.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멀쩡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 그는 갑자기 한쪽 팔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때 단 10분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지금도 재활을 하며 손가락을 다시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혈관 질환은 절대 하루아침에 터지는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사소한 현상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조 증상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분들 중에도 이런 신호가 있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균형감각 상실입니다. 일상적으로 어지럽네 하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혹은 몸이 기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적인 이상감.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벽을 짚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 대부분은 빈혈인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져 생기는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것 또한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리네? 잠을 잘못 잤나? 혈액순환이 안 되나?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뇌에서 특정 부위의 혈류가 잠시 차단되면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 나타나는 증상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 허혈 즉 TIA라고 불리는 뇌졸중의 예고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야의 갑작스런 변화입니다. 한쪽 눈이 흐릿해지는 듯 하거나 앞이 갑자기 안 보였다가 돌아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잠깐 화면이 반으로 갈라져 보였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 역시 뇌혈관의 혈류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시각 처리 영역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이 갑자기 꼬이거나 이해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본인이 느끼기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더듬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런 느낌을 준다면 이 또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곤해지는 갑작스러운 무기력감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의 피로, 머리가 멍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전조 증상은 조기에 발견하면 80% 이상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제때 검사하고 제때 치료하면 뇌혈관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잘 예방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의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단순히 의학 상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뇌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단 몇 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신호가 왔음에도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하루 이틀 넘겨버린 경우였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혈류가 끊기면 분 단위로 손상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느꼈다면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골든 4단계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적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잠깐 저린 건데 뭐. 오늘 피곤해서 그래.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초기 신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아프지 않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뇌의 문제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약한 신호라도 결코 사소하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증상이 돌아오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진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 괜찮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류가 다시 돌아온 것이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힐 듯 말 듯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큰 사고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TIA로 분류하고 즉시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119보다 빠른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시간이 곧 예후입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건 빠른 이송입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말이 꼬이는 경우는 결코 본인이 운전하거나 걷거나 기대면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119입니다. 네 번째는 증상이 나오기 전에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전조 증상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왜 이런 신호가 나타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대부분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생활 습관들이 뇌혈관을 조금씩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 특히 50대 이후에는 몇 가지 습관이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습관 중 하나가 짠 음식, 즉 고염 식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젓갈, 김치, 찌개, 국물, 장아찌. 생각보다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혈압은 뇌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죠.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뇌혈관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잠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도 오르고 혈관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 중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잠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뇌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량 감소, 즉 운동 부족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무릎이 아파서, 날씨가 추워서 이런 이유로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조 증상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 반대로 평생 재활센터를 드나들어야 하는 사람, 이 차이는 단 몇 분의 대응에서 갈립니다. 잠시 후 다음 페이지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5가지, 그리고 평생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법을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반 이상 예방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5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대부분의 문제가 특별한 병 때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결국 뇌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짜게 먹는 식습관, 즉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 이상입니다. 저는 늘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짠 음식은 입은 즐겁게 하지만 혈관은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김치 한두 조각, 찌개 국물 몇 숟가락, 간장 한 스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혈압을 쭉 끌어올리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은 늘어난 압력을 버티기 위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작은 자극에도 터지거나 막히기 쉬워지죠. 특히 고혈압 약을 이미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짠 음식은 절대로 조금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 즉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저는 60대 이후 분들께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혈관은 굳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지방이 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뇌혈관 위험이 높아지죠. 걷기 운동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2030분만 걸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건 약보다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만큼 꾸준한 걷기 습관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특히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이 줄었어. 45시간만 자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분들,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혈액 속 산소량이 떨어져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와 분노 관리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아드레날린을 내뿜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갑자기 목 뒤가 뻣뻣해지거나 머리 한쪽이 찌릿하게 아픈 신호는 뇌혈관이 고혈압에 의해 즉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은 견디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괜찮겠지 하며 증상을 참는 태도입니다. 이건 습관이라기보다 많은 분들의 성향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5070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프면 찾아오고 이상하면 검사하고 두려우면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 조금 더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다 결국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기다린다고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신호가 왔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은 5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혈관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당장은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내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몸은 지금의 선택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매일 알려드리는 평생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법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이걸 지키면 전조 증상이 왔던 분들도 다시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뇌혈관을 10년은 젊게 만드는 실전 관리법과 생활 루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의 뇌혈관 상태를 직접 보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실전 관리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입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던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면 회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을 아침과 밤에 체크하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혈압은 뇌혈관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압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을 기분에 따라 잽니다. 오늘은 잴까? 피곤하니까 안 재도 되겠지. 이런 식이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은 습관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측정해야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앉아서 안정된 상태에서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 저녁 식사를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한 번, 이 두 번의 혈압 기록만 챙겨도 뇌혈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 2030분의 빠른 걷기입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약이다. 실제로 걷기 속도만 빨라져도 혈관 내벽의 탄력이 살아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보다 매일 15분씩이라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스케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뇌는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자는 시간이 다르면 뇌가 쉬지 못하고 결국 혈관도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아침 햇빛을 보면서 눈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이 리듬이 일정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뇌혈관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이나 실내에서 오래 있을 때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수는 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혈류가 떨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68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은 뇌혈류를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감정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 관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관의 긴장을 낮추는 루틴입니다. 하루 중 10분만이라도 가볍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뇌혈류가 안정됩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도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건 생활 습관이라기보다 뇌혈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는 사람과 바로 확인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뇌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정말 잘 예방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신호를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조 증상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준비를 거의 마친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네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전조 증상들, 그리고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실전 도구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습관을 쌓아왔는지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걷고 말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채널 인생 후반 노후 건강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과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힘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